늦은 밤 모두를 깨우는 소리가 있습니다. 뜨거운 응원의 함성.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울리는 한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놀이터를 찾아와 알 수 없는 소리를 질러댄다는 남자. 그의 끝없는 외침에 이웃들은 1년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잔다 그래. 이 동네에서 소리 질러서 여기 아파트. 그 경찰들도 수없이 와. 밤만 좀 얘기하는 거야. 밤만 좀. 그러니까 그게 되게 비슷해. 아파트의 평화를 노리는 밤의 불청객. 왜 밤마다 기이한 괴성을 질러대는 걸까? 잠시 후 그를 다시 만난 곳은 아파트 앞 대로변입니다. 차들이 오가는 도로 위에 몸을 내밀고 그대로 길 위에 누워버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에도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도로 위로 뛰어들기까지 하는데요. 깊은 밤 놀이터 주변을 맴돌며 알 수 없는 행동을 일삼는 남자. 그는 왜 밤을 위협하는 공공의 적이 된 건지 아파트 단지를 떠도는 괴성남의 사연을 추적해봅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한 건 1년 전부터입니다. 매일같이 남자가 출근 도장을 찍는다는 놀이터. 아직은 조용한데요. 하지만 남자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놀이터는 두려움의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좀 퇴근이 좀 늦은 편인데 항상 이 길을 지나가게 돼 있는데 항상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되게 좀 무섭더라고요. 세상이 흉흉하기도 하고 요즘 여자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막 소리 지르니까 괜히 저 따라오는 거 아닌가 싶고 막 괜히 와서 해코지하는 거 아닌가 싶고 좀 그렇더라고요. 1년 넘은 것 같아요. 1년 된 것 같아요. 1년 된 것 같고 점점 빈도수가 많고 점점 통제가 안 돼요. 점점 통제가 안 돼요. 유난히 이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자주 출몰한다는 남자. 그런데 놀이터에서 사라진 건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그네를 탈 수 없게 해놓은 건데요. 저쪽에 놀이터 있어요. 단지 내 또 다른 놀이터에서도 사라져버린 그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네는 왜 다 올렸는지. 쟤 때문에. 제가 타고 계속 시끄러우니까 주민들이 뭐라 하니까 쟤 못하기 위해서 올린 거예요. 예, 그저 구청에 의해가지고 장롱. 주민들이 남자가 나타나는 걸 막아달라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자 이런 조치를 취한 건데요. 일일이 그 사람들도 그 가지고 일반인들 같으면 신고하겠지만 그런 친구 같은 신고하기 뭐하니까 아마 안 하지 않았느냐. 지체하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남자. 어쩌다 혼자 거리를 활보하게 된 걸까요? 남자를 찾아 아파트 단지를 헤매던 그때 낯이 익은 모습. 문제 현장 속 바로 그 남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말끔한 모습에 혼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사람인데 차도 외제차 벤츠 타고 다니고 딸도 공무원 있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본인은 보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애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불편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한도 케어를 안 할까?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돈도 많고 가족도 있는데 방치되고 있는 것 같다는 남자. 사실일까요? 그런데 소문과는 다르게 낮에 만난 남자는 대부분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여느 평범한 가족과 다를 것이 없어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남자가 늦은 시간 혼자 돌아다녔던 것은 우연이었던 걸까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지 다시 한번 남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늦은 밤, 남자는 우리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까요? 그런데 그때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우리가 찾던 남자가 맞는 걸까요? 남자를 따라간 곳은 인근 상가. 목적은 쓰레기였던 건지 잘 모아둔 것들을 헤집는가 하면 바닥에 떨어진 상자로 축구를 하는 남자. 그러더니 털썩 길가에 주저앉고 마는데요. 낮에 가족들과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남자. 그는 왜 가족들의 품을 벗어나 늦은 밤 위험한 거리로 나온 걸까요? 다소 뻔뻔해 보이는 행동과는 달리 순순히 돌아가는 듯한 남자. 그런데 이성 완전히 이런 날은 막 사람한테 덤비고 그러죠. 항상 소리 지르고 뭐든지 파헤쳐가지고 그냥 막 쫙쫙 찢어서 벌려놔 놓고 그래. 근데 어머니는 여기 뭐? 아이 청소를 하지 여기를. 청소하세요? 그럼. 그때 도로로 달려나간 남자. 달려오는 버스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 겨우겨우 도로를 벗어나는가 싶더니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지는 남자의 목소리. 신발까지 벗어 던진 채 그네를 타는 남자는 이웃들에게 공포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남자를 향한 이웃들의 원성도 날로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까지 이어진 남자의 괴성. 이렇게 될 때까지 가족들은 대체 왜 남자를 찾지 않는 걸까요? 다음 날, 남자가 사는 집을 찾았습니다. 소문처럼 가족들은 남자를 방치하고 있는 걸까요? 계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MBN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네. 여기 아파트 단지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라고 한 같은데 들어오세요. 이웃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아들 때문에 1년째 죄인으로 살고 있다는 어머니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뇌종양은 수술해도 예후가 안 좋다고. 너무 아팠어요. 너무. 근데 저는 제가 암이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얘를 신경 쓰다 보니까 우리 남편도 암이고 나름 저희 가족 열심히 사는 데 살았는데 다행히 2층에서 얘가 보였어요. 그냥 타고 노는 게 12시든 1시든 2시든 같이 가서 놀아줬는데 밤마다 그네를 타러 나가는 아들 때문에 아픈 아이를 방치하는 엄마라는 오해까지 받고 있어 억울하다는 인숙 씨. 그 속상해요 진짜. 우리 아들 엄청 조심시키고 진짜 나름 막 그러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싶은 그때 이 어디 가요? 너 들어와야 되는데 빨리 들어와.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진호. 곧바로 인근 가게로 달려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골라 그냥 갑니다. 다행히 진호를 발견한 주인 아주머니. 찍었죠 지금. 그래서 이거를 붙여놓으면은 한 달에 한 번 아버님이나 누나가 와서 계산을 해주세요. 가는데 소리를 지르고 2층의 문을 열고 그 지붕에 서 있어 떨어지고 형편이 여유로운 집이라는 소문과는 달리 월세로 살고 있는 가족은 아픈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부부가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대학생인 딸마저 생계에 뛰어든 상황.
앉아. 여기 조금 하나. 조금 있다. 온 가족이 시간을 쪼개 진호를 돌보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몇 번은 참아요. 네. 참다가 이제 못 참으면 이제 소리 지르죠. 그래서 못 나가요. 시도 때도 없이 나가고 싶어 한다는 것. 이게 잠깐만. 산책 갈까요? 그냥 산책 가자. 그냥 이거 들고. 진호의 상화에 못 이겨 급히 산책을 나서는 아빠. 산책은 진호가 밤에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꾸준히 해왔던 일과 중 하나라는데요. 그나마 진호와 공놀이라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아빠. 이렇게 신나게 움직인 만큼 밤에 잠이라도 잘 자주면 좋으련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날이 많답니다. 그게 좀 불규칙해요. 이제 가끔가다 뭐 3일에 한 번꼴로 좀 제 시간에 잘 때도 있는데 또 자다 보면 또 늦잠을 자요. 네,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날 잘 안 자고 한 보통 이틀 연속 거의 밤샐 때도 있고. 아버님도 힘드신데 해규 이렇게 맨날 산책시키면 안 힘드세요? 근데 자식인데 어떻게 해요? 자식이니까 아프더라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도 해야죠. 진호가 이런 아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줄까요? 또 뭐 했냐? 잠자리를 준비하는 아빠. 아버님은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거실에서? 예, 해규가 그 밤에 나갈까봐 준비를 하고. 못 나가기도 하시려고? 예, 문 열면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늦은 밤까지 잠들지 않는 진호를 교대로 지키는 가족들. 키고.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각. 피곤에 지친 아빠도 깜빡 잠이 들고야 말았는데요. 하지만 진호는 아직도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만은 무사히 지나가 주길. 불안한 마음에 깊이 잠들지 못하는 아빠의 바람을 뒤로 하고 시간은 어느덧 새벽 2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을 뛰쳐나가는 진호.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진호를 감시하던 아빠는 문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잠에서 깨지 못했는데요. 진호는 밤마다 이렇게 외출을 했던 걸까요? 놀이터마다 그네가 사라졌기 때문인지 상가로 발길을 돌린 진호. 집 밖으로만 나서면 돌변하는 진호는 또다시 기이한 동작을 반복합니다. 야, 빨리 가. 얼른, 너네 집에 들어가, 얼른. 어? 빨리 가. 친구 빨리 가. 쫓기듯 상가를 벗어난 진호는 다시 도로 위에 섰습니다. 언제 차가 달려올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 진호는 위험을 알지 못합니다. 일로 나와. 일로 나와. 차 있어. 일로 나와. 아무리 안전한 곳으로 끌어내도 다시 도로 위로 올라서는 진호. 그렇게 한참 도로 위를 헤매던 진호는 제작진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밤중 진호의 외출 때문이었을까요? 다음날 아침 문제가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그 정도로 피해봤으면 저도 피해보상 신청할 수 있어요. 저도 장애인 복지공단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저뿐만 아니라 이건 이해가 아니라 피해주는 거예요. 이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2달 동안 입원했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출근도 못하고 계속 쉬고 있어요. 너무 죄송한 게 아니라요. 진짜 해도 너무한 거죠. 내가 우리 아들이요. 3살짜리 아들인데 그네도 못 타가지고 이 동네 온 동네 그네 다 없앴죠. 애가 울어요. 아침마다 울어.
무슨 피해냐고요. 주민들한테 그런 피해 줘가면서 어떻게 여기서 같이 사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곳에 저희 집도요. 저희 집에도 똑같은 분이 있었어요. 저는 남한테 피해 주기 싫어서 그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왜 내 가족이 아파도 그렇게는 안 해요. 일단 사장님 죄송합니다. 최근 들어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과하는 게 일상이 됐다는 엄마. 돈 아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 엄마인데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이제 저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 잘못은 내가 죄인이죠. 아침 일찍부터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진호와 엄마. 뇌종양 수술 후 고개도 돌리기 어려운 엄마에게 운전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런 엄마가 향한 곳은 진호가 다니는 고등학교입니다. 교실까지 직접 데려다 주고서야 마음을 놓고 돌아가는 엄마. 내가 얘를 데리고 많이 외부 활동을 생각보다 많이 해요. 교회라든가 또 체육센터도 가고 학교도 가고 아이가 밤마다 집 밖으로 맴도는 이유가 좁은 집 때문이라는 엄마. 낮 시간 동안이라도 진호와 최대한 많은 것을 함께하기 위해 더욱더 바쁘게 움직이려 노력한답니다. 하지만 암 환자인 엄마에겐 무리였던 걸까요? 금세 몸에 이상이 찾아오기 일쑤. 진호를 돌보느라 엄마의 건강은 언제나 뒷전입니다. 제가 이제 급하니까 빨리 쉴 수 있을 때 쉬는 게 내 지론이에요. 잠깐이라도 앉을 수 있을 때 앉아있고 그래 남은 힘이 있을 때 해결을 볼 수 있으니까. 진호가 장애를 가진 것을 안 순간부터 한시도 쉴 수 없었다는 엄마. 배고픈 진호의 마음을 어찌 알았는지 식사부터 챙기는데요. 엄마가 한번 해줄 테니까 잘 스톱! 봐봐. 봐보라고 엄마. 이거 조금만. 너무 많이 풀면 다 흘리잖아. 이거 뭐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 이렇게 먹어. 진호만 생각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엄마지만 마음과는 달리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침대로 향하는데요. 매번 무리해서 진호를 챙기다 탈이 나는 것도 결국 엄마 자신입니다. 엄마가 아프단 걸 아는 건지 그 틈을 타 진호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매일 반복되는 상황. 혼자 나가면 안 돼. 진호를 내보내지 않기 위한 엄마의 노력은 헛수고였던 걸까요? 나가지 마. 아픈 엄마를 대신해 뒤쫓았지만 상가의 빵집으로 들어가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한 자리 떡하니 차지하고 강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진호. 덕분에 매장 안의 시선은 온통 진호에게 쏠렸습니다. 보다 못한 사장님이 진호를 가게 밖으로 내보내고 마는데요. 어쩐지 익숙한 모습.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닌 모양입니다. 같은 시각 아픈 몸을 이끌고 진호를 찾으러 나온 엄마. 아니 찾으러 가시는 거야 그치? 아니 왜 이렇게 속상하지 오늘? 속상한 마음도 잠시. 어디서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어린 아이를 찾는 엄마처럼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안 하는데.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놀이터에서 그네만 타고 있는 진호. 어느새 놀이터 그네를 혼자 독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덩치는 크지만 그네를 탈 땐 그 어느 때보다 순수해 보이는 모습.
이리 와. 빨리 와. 어디 갔다 왔어? 그런 아들이 엄마에겐 오죽할까요? 마냥 어린아이 같기만 했던 아들이 어느새 훌쩍 자라 있었는데요. 그만큼 시간이 흘렀단 걸 엄마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내가 저기 가면 저 뒤에 따라왔는데 빨리 오라고. 이제 앞에 가네요. 많이 컸어요? 이제 앞에 가니까. 어느새 몸집만 훌쩍 커버린 아들. 엄마는 이제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힘이 붙일 때면 하지 말아야 할 모진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 죽었으면 좋겠다. 다음 날 전문가가 진호네 가족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 오, 잘했어. 인사도 잘해요. 그러네요. 건강하고 그때. 진호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 엄마가 지금 아파. 아주 알아들 수 있는 단서. 엄마 어때? 아파. 그래 아팠어 여기.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한다. 그러니까 아주 이어문으로 짧게 발달아이들은 엄마를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해요. 그 부재 기간이 조금 길면서 에서 많이 불안해서 그 보내준 동영상을 봤을 때 밤에 밖에 나가는 이유는 가 있는 곳이 거의다가 도로나 자동차 바퀴가 내 흥미가 있어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표현하는 방법, 아이가 애기 입장에서는 표현하는 방법이 그거였던 거야. 뇌종양 수술로 잠시 진호 곁을 떠났던 엄마. 마음이 아픈 진호에겐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컸던 겁니다. 진호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불안함으로 어떻게 할 줄 몰라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했던 건데요. 아이가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이상 행동으로 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이해하고 저 행동을 왜 했을까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아이 감정 읽어주기. 그러면 그러니까 감정 조절하는 법을 또 익힐 것 같아요. 가능성이 훨씬 높은 나이, 변화 가능성이 훨씬 높은 나이. 많이 일반적으로 좀 변할 아이 같아요. 무엇보다 진호가 좋아지기 위해선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힘을 내 인근 상가를 찾았습니다. 여기 한 번씩 왔다 가나 봐요. 예, 몇 번 왔습니다. 근데 왜 연락 안 하셨어요? 그동안의 미안한 마음과 함께 진호의 상태를 알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 그리고 따뜻한 배려와 사랑으로 봐달라는 도움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몸이 아프지만 일일이 발품을 파는 엄마. 안녕하세요. 네. 좋게 봐주시고요. 그럼요. 만들었어요. 아, 예. 동네 분들 혹시 읽어보시고. 예, 저희도 읽어보고 이제 읽어보시라고. 예, 저희가 잘 해드릴게요. 예. 그동안 잘 알지 못해 마냥 힘들고 속상하기만 했던 주민과 인근 상인들도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읽어봄으로 해서 를 더 이해를 하고 예,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질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는 있지만 좀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좋겠어요. 못 들어오게 하지 말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진호의 체력 훈련도 진행됐고요. 잘한다. 병마와 싸우며 진호를 돌보느라 지친 부모님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 심리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부부는 미술 심리 치료를 통해 그동안 힘들었던 감정들을 털어내기로 하는데요. 진호네 가족에게 닥친 수많은 시련들, 아마 혼자였다면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진호 옆에는 항상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이웃이 함께할 겁니다.